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울산 HD 대 대구 FC 경기인데, 최근 이제 동아시안컵 때문에 좀 리그 일정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열렸던 경기인데,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일단 두 팀의 좀 이슈를 짚어보자. 그러면 제가 제목에 써놓은 대로 울산 HD 쪽에서는 지금 팬들께서도 경기 중에 이제 김판곤 나가 이런 제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감독에 대한 불만이 좀 그게 달아 있는 상황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순위가 쭉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징야 복귀가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제 하이라이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장면에 거의 모든 그런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 세징야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저는 여전히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팀만큼 위대한 선수는 있지 않나, 그게 세징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김병수 감독님의 마지막 그 두 번째 골 들어간 다음에 표정에서도 저는 그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좀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홈팀 얘기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 자, 일단 울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감독님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 팬들 불만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도 이제 팬들의 그 어떤 안 좋은 감정들, 불만들에 이제 상당히 이제 동의하는 쪽으로 저도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스타일이 강한 지도자들을 좀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 공격적인 축구를 좀 지향하고 압박하고 앞에서 싸우는 걸 좋아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술 얘기 드릴 때마다 자꾸 드리는 게, 제가 지금 대구에서 김병수 감독,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할 때 가장 이제 좋아했던 김병수 감독님이 대구에서 왜 이렇게 이번 경기 완전 오사일로 내려섰으니까 이렇게 내려서냐, 김병수답지 않다, 이렇게 비난할 생각이 저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대구가 그만큼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총도 안 쥐어주고 전쟁터 내보내는 거의 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구는 일단 지키고 그 다음에 뭔가 변수를 만들어 보는 게 맞는 상황인 겁니다. 그 전술적으로 접근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울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축구하면 안 되죠. 선수들 구성이라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든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들이 점점 강팀으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격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판구 감독님이 그래도 하려고 하는 축구, 그렇게 지향하는 축구가 일리가 있다,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축구하는 팀들을 좋아합니다. 그게 왜냐면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성적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대구처럼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게 훨씬 수월할 수가 있어요. 그게 쉬운 선택입니다. 쉬운 선택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조금 더 공이 많이 들고 선수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고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이런 디테일들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수비적인 축구는 상대가 뭘 하는 거에 반응을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만 빨리 반응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축구의 어떤 짜임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얘네가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그럼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치고 들어갈까, 그러니까 수를 하나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 공격적인 팀이 먼저 움직인다, 그럼 수비적인 팀은 반응한다. 그럼 공격적인 팀은 반응하는 거에 그냥 내버려 두고, 반응에 또다시 우리가 재반응을 하지 못하면 막히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막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재반응하는 것까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인 축구가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축구를 하는 팀들이 조금 더 공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 FC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이 팀 잘합니다, 잘합니다 말씀드리는 게, 그 재반응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여 있고 그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칭찬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근데 울산이 지금 하고 있는 축구가,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좋습니다,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맞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울산은 본인들이 우승을 노리고 있고, 지금 3연속 우승을 했고, 또 이 돈을 쓰는 규모라든지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팀들은 당연히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되고 리그를 선도해 나가야 됩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라서 최근에 이제 좀 안 해야 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전북이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막 엄청 비판도 하고 그랬을 때 보면 그 팀이 딱 그냥 그 팀인 거예요. 그냥 우린 공격적으로 하겠어라고 말은 하는데 처음에 그냥 공격하는 것만 있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반응해서 전북의 공격에 반응해서 수비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지 못하는 팀이 전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점유율은 막 60%인데 막 진짜 너무 재미없고 그냥 결과도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그런 재반응하는, 그러니까 수비에 하는 축구에 반응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를 굉장히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던 거고, 거길 넘어가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이 좀 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시즌 초반에 전북하고 대전하고 묶고, 그다음에 울산하고 FC 서울을 묶으면서 약간 전북하고 대전은 제가 느끼기엔 중위권 축구 같은데, 근데 이 팀이 이거를 빨리 자리를 잡고 완성도를 높이면 얘네 못 잡을 수 있다, 쫓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전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전북이 지난번 FA컵 4강전 때도 그랬지만 서울 상대로 경기를 막 압도하는 느낌은 없는데 이 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질 않아요, 도무지. 근데 울산이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스타일은 공격적인 것 같고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 팀 잘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울산이란 팀이 약간 고급 스포츠카에 운전자가 조금 미숙한 운전자가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주용 자동차에. 예. 그래서 서킷을 달리는데 진짜 괜찮은, 아주 상태가 좋은, 출력이 잘 나오는 자동차에 숙련된 운전자가 앉아 있는 거랑 약간 그 차보다 더 빠른 차, 아주 진짜 최고급 속도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주용 자동차인데 운전자가 좀 미숙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이길까? 라고 제가 이제 비유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울산이라고 하는 차에 앉아 있는 운전자의 숙련도가 잘 안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사실 클럽 월드컵을 안 봤습니다. 잘 안 봤어요. 잘 안 보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몇 장면들만 봤는데, 근데도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울산이 만약에 지향하는 바가 좀 더 명확했더라면,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숙련도가 있었다 그러면 클럽 월드컵에서 경기 내용이 저는 그렇게 됐으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울산의 그 팬들의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가,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일리가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클럽 월드컵에서도 사실 압도적으로 울산이 조에서 그 약자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마멜로디조차도 이제 마멜로디 썬다운즈인가 그 팀이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제일 강한 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 팀도 이제 그 선수들 뭐 면면을 보면 비싼 선수들도 많이 있고 유럽에 갈 만한 선수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그 경기에서조차도 울산이 제 기억에 점유율이 40%? 30%에서 40% 사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울산이 지금 리그에서 하고 있는 축구는 어떻죠? 굉장히 강하게 하고 누르려고 하고 우리가 앞에 싸우려고 하고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게 본인들보다 체급이 조금 높은 팀을 만나면 그게 안 된다 라는 거를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도르트문트전도 경기는 1대0이었고 조현우의 선방쇼 때문에 눈이 즐거웠지만 그 경기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발린 경기잖아요. 그냥 형편없이 두드려 맞은 경기란 말이에요. 조현우 몸값만 올라가는, 그런 걸 확인했던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울산은 자기들보다 밑에 있는 팀 상대로 두드려 패냐,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대구 상대로 물론 좋은 찬스들 많이 만들었지만 그럼 좋은 찬스들을 득점으로 많이 바꿔서 이길 수 있는 팀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못 이기는 팀입니다. 사실 중위권 팀들 상대로도 하위권 팀들 상대로도 승점을 잃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축구하지만 불안정한 팀이라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울산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싸워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냐, 이 팀이 약간 벌끄러 소리 같은 팀이라서 일단 울산은 울산대로 축구를 한다, 얘네 색깔 유지해, 그러면서 얘네가 이걸 가지고 어느 순간에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확 물어버릴 수 있는 힘을 보여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울산이 내려서서 축구하는 그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 리그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완성도가 깊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저는 의문은 가지고 있어요. 수비정의 축구를 할 거면 완성도가 높든가. 높지 않아서 사실 3경기 졌잖아요. 3패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인 축구를 할 거다. 그러면 중하위권을 두드려 팰 수 있는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근데 못 보여줘서 이번 대구랑 비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울산은 이도저도 아닌 팀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선수단은 제가 보기에 물론 조금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좋은 팀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감독님이 좀 더 디테일을 보여주고 팀에 불어넣어서 해결을 할 문제지 그냥 선수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경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좀 이거 선수단 구성도 저는 사실 제가 감독이라면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물론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서명관도 이제 대표팀에 가 있고 조윤우도 빠져 있고 뭐 그러니까 선수들이 몇몇 빠져 있어서 전술 변화를 택할 수도 있는 경기였죠. 그거는 맞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어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고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번 경기에서 대구가 5-4-1로 나올 거다 이거 대부분 예상하지 않으셨을까요? 대구는 일단 3백을 잘 쓰는 팀이고 최근에 이제 김병수 감독이 오셨지만 포백도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울산 상대로 막 포백 써가지고 앞에 덤빌 것 같진 않았거든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최근에 대구 흐름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제 뒤에 3백을 써놨는데 이재익, 트로야크, 김영건이 나왔는데 그러면 사실상 수비를 원톱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뒤쪽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안 그래도 울산은 여기 숫자를 앞에 숫자를 많이 늘려놓으니까 그러면 사실 여기가 제가 보기엔 과투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명이서 세징야를 상대한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2명이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요. 미드필더를 하나 들리든가 인버티드 풀백을 시키든가 혹은 3백을 세우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차라리 강상우를 전반부터 썼으면 어땠을까? 3백이 한 축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트루야크나 저 김영건 선수 가운데 여기다 3번에다가 놓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재익이나 김영건 뭐 트루야크가 나오면 김영건 선수가 여기 가면 되고 김영건이 여기가 있으면 이재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놓고 여기를 강상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여러모로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세징야도 빠르고 김주공이라든지 윙포워드들 빠른 선수들이 있으니까 강상으로 제어가 좀 되죠. 이 선수가 워낙 수비력이 데인마크가 좋은 선수고 발도 빠르니까 그렇게 되고 안 그래도 이 내려설 걸로 예상되던 팀에서 이 강상우 선수가 이쪽으로 올라가든 이쪽으로 언더랩을 나가든 혹은 이걸 오버랩도 나갈 수도 있겠죠. 최근에 3백 흐름들을 보시면 이게 좀 오래된 거기도 한데 뭐 콘테가 있을 때 3백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최근에 3백 쓰는 팀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전형적인 3백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센터백을 세우는 게 아니라 풀백 세워가지고 공격적으로 가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명으로 세워놨으면 세징야가 여기서 수비를 뭐 고군분투 하겠지만 뺏지 못하겠죠. 그러면 형태가 약간 이렇게 뒤로 처지면서 이 선수가 깊이 올라가서 이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이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번 경기도 후반에 몇 번 나왔어요. 이재익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기도 하고 김영건 선수가 높은 위치 올라가서 여기다 붙여주는 패스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김영건 선수는 공격적인 패스가 좀 가능한 선수라고 치지만 이재익 선수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공격적인 능력이 좋진 않거든요. 빌드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뭐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언더랩을 자른다든지 수비하고 주고받으면서 뭔가 들어가든지 이런 것들을 약하니까 차라리 그냥 강상우를 갖다 놓고 김영건하고 강상우 여기서 그냥 막 계속 이제 전진 패스 뿌리고 여기 한 명 더 올려 붙이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공격 전개를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3백 굳이 쓸 거라면. 근데 이런 흐름이 안 나오고 있는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말컹이 영입됐다, 된 거 같아요, 그죠? 오피셜 났나요? 일단 경기장 온 거 보니까 말컹이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말컹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높이를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서 뭐 에릭이 헤딩 못 넣은 것도 있고 뭐 크로스들 좋은 거에 반응 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팀 컬러에 맞느냐라고 그러면 또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야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야고 이 선수가 뭐 장단점은 있는 선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약간 엄살쟁이야. 저는 빡빡하게 띄워주고 그냥 그렇게 힘이 단단한 선수라 그러면 힘이 좋은 선수라 그러면 넘어질 게 아니라 휘어감고 약간 콤파뇨 같이 해주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좋아하는 플레이를 주로 하려고 그러고 팀을 위한 팀플레이 좀 약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말컹은 그런 선수냐?
좀 다루기가 힘든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컹 자체도 수비력을 앞에서부터 보여주기에는 좀 약한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울산의 지금 팀 컬러가 많이 뛰는 팀 컬러고, 앞쪽에서 뭔가 싸워주는 팀 컬러인데 말컹이 들어옴으로 해서 다른 선수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러면 이것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팀 구성 자체도 지난 시즌에 좋았던 선수들 뭐 몇 명 내보내고 새로 영입하면서 가지고 있는 저는 공통적인 팀 컬러는 여기 있는 애들 다 잘 뛰어요. 선수들이 다 잘 뛰는 선수들밖에 없어요. 완전 하드워커들. 그러니까 이진현, 뭐 이청용, 그다음에 고승범, 이희균, 그다음에 루빅손, 보야니치 느리지만 많이 뜁니다. 그러니까 전반 윤재석 다 이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선수들이, 김민혁 선수 마찬가지고 다 하드워커들인데, 이 선수들 특징이 뭐냐? 한 방은 좀 약해. 그러니까 골을 이번 시즌에 한 시즌에 10골 이상 넣을 수 있다라고 기대할 만한 선수가 전 없다고 봐요. 이 선수들은 다 딱 총부대예요. 다섯 골씩 나눠 넣어야 되는 선수들인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선수들이 5골씩 넣는 거는 다른 골잡이들이 있을 때 이 선수들이 딱 총부대로 한두 골씩 넣어주면서 팀이 잘 풀려간다고 좀 봐요. 딱 총부대들은 그런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규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들이 딱 총부대들이 도와주면서 2대0, 3대0 가겠죠. 네, 2골, 3골 넣게 될 텐데, 뭐 최근 말컹을 뽑는 이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컹이 들어와서 확실한 골잡이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딱 총부대로 팀이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에릭 같은 경우도 8골이라고는 하지만 페널티킥 득점이 많고, 이 선수가 잘하기는 하는데 이 선수도 전형적인 골잡이 느낌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좋은 장면 많았어요. 고승범 선수 골대 맞치 장면도 있었죠. 마지막에 이청용 선수 장면도 있었죠. 그 다음에 투르야크 그 장면도 오승훈한테 막힌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들이 물론 이거 들어갔으면 이기는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때로 저는 그런 때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비싼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민규가 비싼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 또 축구해보면은 비슷해요. 골은 꼭 잘 넣는 애들이 잘 넣어요. 네. 다른 걸 가지고 팀에 기여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다른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근데 골을 잘 넣는다는 거는 약간 타고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울산에 골잡이가 없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컹을 영입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팀이 전반적으로 김판곤 감독님의 스타일에는 적합한 것 같은데, 이 팀이 지금 이기는 팀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 찬스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용을 써야 되는데, 그건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울산이 안 풀릴 땐 또 안 풀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빠져있는 선수들, 엄원상이라든지 좀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 팀에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상황에서는 어찌됐든 가진 거에서 최선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못 뽑아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 몇몇 선수들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좋은 때에 비해서 뚝 떨어졌다는 것들도 좀 확인이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엄원상 선수가 클럽 월드컵 가서는 좋은 득점도 하고 그랬지만, 엄원상 선수가 최근에 좀 부진하죠. 근데 저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원상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빈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동준 선수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었는데, 이동준 선수가 원래는 측면 플레이어라서 이렇게 직선적인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때, 이동준이 그때 이제 독일 가기 전에 득점 많이 했던 이유는 이쪽에서 바깥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가 계속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반대쪽에서 크로스 들어올 때. 그래서 그냥 발만 대가지고 마무리하는 것들로 해서 득점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냥 바깥쪽에만 서 있으면은 페널티 박스 안에 숫자가 부족하니까, 요럴 때는 그냥 지금 울산도 많이 하는 건데, 윤재석이 바깥에 나가든 혹은 이제 강상호가 바깥에 나가든 바깥쪽을 맡겨놓고 윙포워드들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속도 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뒤로 파고드는 속도로 이 넘어오는 크로스에 반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는 팀의 어떤 그 이제 약속의 문제죠. 여기서 내가 일로 자주 자를게, 나 보면 넘겨줘,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것 자체도 전술적인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원상 선수가 최근에는 좀 드리블만 많이 치고 바깥에서 맴도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근데 그 드리블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도 계속 시도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진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수가 이희균 선수입니다. 이희균 선수가 광주에서는 제일 공을 많이 만지고 여기저기 드리블로 막 들어가면서 들쑤시는 선수였는데, 최근에 이희균 선수 들어오면 팀에서 겉돌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이기균 선수가 공을 많이 잡지도 못하고 주로 그냥 횡패스만 나와. 예전처럼 전진 패스가 안 나오고. 근데 저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예전에 오프사이드 테이블 나가가지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광주에 있는 선수들 다 잘한다 하지만 광주 밖에 나가면 지금처럼 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지금 이기균 선수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이기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 선수가 드리블러라고 우리가 다들 생각하지만 드리블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마르 같은 드리블러가 아니에요. 이기균 선수가 잘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선수들하고 주고받고 이걸 잘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주고받고 몇 번 하면 수비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저 또 주고 도망가겠구나 싶으니까 안 붙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기균이 여기서 잘하는 게 후반까지 쭉 받아주러 내려와서 여기서 붙으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돌려주고 그냥 원터치로 돌려주고 이거 돌아가면서 다시 받아가지고 이걸 막 전진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기균 선수가 여기서 받으러 내려올 때 한두 번 당하고 나면, 돌려치는 걸 한번 당하고 나면 이 선수가 여기서 거리를 두고 맞겠죠. 왜냐면 딸려 내려가면 이 공간이 노출되니까 여기서 안 딸려 내려가고 여기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안 붙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돌아버리는 거야. 잡아놓고. 그래서 이걸 드리블 치고 가는데, 가다가 드리블 쳐서 이렇게 막 전진해가지고 가는 스타일로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8번이 나 얘가 7번 안 따라간다 싶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제 여기서 2대1 받으면 어차피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변하고 연계 과정에서 드리블도 잘하게 되는 거고, 막 이런 연계 플레이 속에서 그런 전진성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최근에 이런 것들을 동료들하고 많이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기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안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이냐? 저는 팀에 못 녹여내고 있는 게 좀 잘못이 아닐까. 이건 결국에 이제 코칭 스태프 쪽에 약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기균 선수가 이런 선수였다는 거를 잘 파악했다 그러면 영입을 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선수를 영입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울산이,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드리고 망했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스타일도 있고, 확실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울산이 이렇게 축구해야 돼요. 그리고 뭐 고승범이라든지 루빅손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로 대표되는 많이 뛰는 축구로 사실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 내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뭐 득점이 터지고 두 골이나 터지고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찬스들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XG 값은 제일 높다고 들었거든요. 어저께 이제 수준 캐스터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XG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까지 박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대신에 울산이 이제는 결과가 안 나오면 이거 안 되는 팀이거든요. 울산은 당연히 결과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 우승을 놓치더라도 이번 시즌은, 그래 김판곤 1년차, 사실상 제대로 된 1년차니까 기회를 주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성적은 어느 정도 2위 3위는 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물론 이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단 조금 더 발전된 결과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발전된 내용과 그런 좀 디테일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울산 팬들이 불만 가지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너무 더뎌요. 크는 게 너무 더뎌. 이 정도까지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 6개월이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전지훈련 때부터 해서 반년을 지났는데, 이거는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말컹이라고 하는 선수가 아까 팀에 녹아들지 모르겠다, 수비적인 부담이 다른 선수들한테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선수가 확실하게 득점력을 해결해준다 그러면 좀 울산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가 보기에 나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감독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지켜보시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불만들은 이해가 간다, 이런 정도로 울산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김병수 감독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굉장히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라든지 포지셔닝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상대를 좌우로 찢어놓고 그 공간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김병수 감독님이 최근에는 그거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대구의 전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구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세징야 팀인 거는 제가 기자하던 한 7년 전하고 똑같아요. 세징야가 제일 중심인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선수들이 하나권씩 해줘야 되는 팀인 거는 맞는데, 그건 여전해요. 근데 여전한데, 그때는 같이 날던
보조 날개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게 대체로는 그 유망주들이 터지면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많이 도와줬던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수들도 잘 키워가지고 한두 명씩 이제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게 이 대구의 어떤 힘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선수들이 좀 없어진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생각나는 선수들만 해도 그 저기 누구야, 김대원이라든지, 예, 정승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았을 때 정승원은 또 대구 팬들한테는 이제 약간 볼드모트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잘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재현, 좋을 때 고재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영입 선수들 중에서도 이제 수비 쪽에 김강산이라든지, 이런 뭐 홍정훈 선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약간 이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확 자리를 잡아가지고 팀의 중심 자리에 딱 올라서 있고 그랬었죠. 약간 불안한 면도 있었지만 그런 선수들이 자리에서 곧잘 해주면서 이 팀이 저는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이, 그다음 외국인 선수들 영입을 좀 잘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는 좀 많이 깨져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국내 선수들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선수들이니까 다른 팀에서 다 이제 눈독을 들여가지고 채가는데, 대구에 있는 다른 선수들을 그렇게 막 성장을 못하다 보니까 대구의 전반적인 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5-4-1로 내려서야 되지.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영입이 그래도 조금 저는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 보더라도 김주공 선수가 경기 잘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 이제 성실하고 잘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담을 나눠줄 수 있는 선수고, 그다음 외국인 선수들 지금 쭉 영입하면서 좀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세징야한테 기대할 게 많은 팀이지만, 그래도 지금 그 한번 좀 영입된 선수들로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번 세징야가 돌아왔다 그러면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경기를 한 번 더 보고 나니까 여전히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는 일단은 지금 플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조금씩 김병수 감독님의 그런 어떤 스타일을 배워가는 시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수비 조직력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병수 감독님이. 그건 되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지금 선수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개인 기량이 K리그 1에 적합한 선수들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선수층이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K리그 2 요즘 빡세거든요. K리그 1에서 막 내려오고.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이 K리그 2 간다 그래서 저는 막 주전으로 막 뛸만한 선수인가라고 생각 드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경기력을 봤을 때. 근데 일단 홍정훈이라든지 우주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검증된 선수들을 통해 가지고 3백 갖춰놨고, 그다음에 김광선 선수는 이제 전역할 때 안 되나? 돌아오고 나면 좀 뒷문이 좀 단단해지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걸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좋게 봤던 거는 뭐냐면 가끔가다 나와요. 물론 대구가 그런 축구를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닌데, 이번 그 득점 나오기 전에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안 나오고 풀경기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득점 나오기 직전에 그 풀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전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승훈에서 그 우주성에서 앞으로 간 세징야하고, 세징야에서 그다음에 누구였지? 누가 이제 앞으로 원터치 넣고 김주공 머리로 돌려놓고, 그것 때문에 쭉 빠져나오면서 카를로스가 몸싸움하면서 밀고 올라오고 왼쪽 전개됐던 거. 거기까지 정우재 선수까지. 거기 전진되는 게 굉장히 유려하고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대구가 그런 축구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이제 김명수 감독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대구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정리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대구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플랜처럼 단단하게 운영하는 건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점유를 잡았을 때 라든지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그거를 세밀하게 풀어나올 수 있는 빌드업 전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대구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경기 운영이 될 거예요. 그냥 5-4-1로 이번 경기 거의 진짜 버티는 흐름이 갔었는데, 좀 더 울산의 그 압박에 대처가 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점유율이 45%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수비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면 공을 갖고 있으면 덜 때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구가 완급 조절이 가능해질 거고,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몰아서 써서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훨씬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대구한테는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 될 텐데 이 시간에 그냥 이 시간을 허투루 그냥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넘길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잘 버텨서 이 다음 플랜을 이제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김병수 감독님도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단기간에 바꾸기 어려운 게 팀이니까 그렇게 해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그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제가 그랬지만 팀만큼 위대한 선수는 있다. 이렇게 막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보여준 선수가 세징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골에서는 김주공 선수도 딱 봤던 것 같아요. 세징야 주면 해결해 주겠지. 쟤한테 주면 일단 믿음이 간다. 이게 팀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저는 그 세징야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 기량과 그런 스타성, 그런 해결사 기질 그런 것들이 지금 울산이 좀 부족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에 그런 압도적인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대구의 팀 컬러도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자 버틴다. 우리는 세징야 해줄 거야. 우리는 버텨야 돼. 일단 참는다. 참자. 그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팀을 단합하게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프리킥 골도 본인이 얻어서 본인이 만들었죠. 득점까지. 그러면서 김병수 감독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사실 김병수 감독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알던 김병수 감독님은 누구 한 명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좋은 선수가 있으면 늘 좋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 외국인 선수 특히나 비싼 선수 써야 된다고 골러걸레를 쓰려면. 근데 이제 강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비싼 선수들을 많이 사지도 못했었고 좀 애매한 선수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김병수 감독님이 딱 세징야를 체감을 해보더니 야 대단하네 쟤는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약간 김명수 감독님이 평생 견지해왔던 축구에 약간 뭔가 다른 거를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항상 팀으로 하고 이 조직력이 이 팀 승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때로는 이런 압도적인 스타 플레이어가 있음으로 해서 팀의 조직력이 오히려 좋아지고 쟤는 수비를 좀 안 해도 돼. 그래도 팀이 좋아질 수가 있고 이 선수가 뭔가 해결해 줬을 때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조금 그런 팀 운영의 묘를 좀 더 느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시를 지도해본 그러니까 세징야가 메시는 아니지만 메시를 지도해본 지도자랑 아닌 지도자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 팀에서 딱 얘를 데리고 해봤을 때 주변에 느끼는 그런 어떤 파급력. 얘가 메시는 수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근데 있어야 돼. 있으면 또 달라. 그런 걸 해본 지도자랑 안 해본 지도자랑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어떤 눈을 뜨게 지도자의 그 시각을 바꾸는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징야 종신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대구 여전히 세징야 팀이다. 근데 믿을 사람 세징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팀 모두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말컹 영입으로 좀 좋아질 부분이 있다는 점, 대구는 세징야가 돌아왔다는 점에서 조금 희망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